4월 21일인 어제 싱가포르는 총 1111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9,125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싱가포르 총리의 두 번째 긴급 성명 발표가 있었거든요. 5월 4일까지 하기로 했던 서킷 브레이커를 6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킷 브레이커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케이스는 줄어들지 않고 있대요. 그거는 지역사회에 감춰진 케이스가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를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숙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숙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지역사회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를 연장하면 이거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고 새로운 집단 감염이 형성되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는 자체 개발한 테스트 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내에 다른 회사들한테도 더 개발하고 제조하라고 할 거고, 그리고 동시에 다른 나라로부터 테스트 키트를 수입할 거라고 합니다. 트레이스 투게더라는 앱을 발표해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기능의 앱을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처럼 앱을 설치하고 모든 사람의 협조가 필요한데 프라이버시 염려가 있긴 하지만 서킷 브레이커에서 탈출하는 이익에 따른 거를 더 고려해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뀌는 상황들은요, 스탠드 얼론 F&B 아울렛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매장에 들어가서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음료수를 받아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음료수 가게나 아니면 스낵 가게, 그리고 디저트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거든요. 그 중에서 버블티 가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버블티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 게 오늘부터 이 버블티를 마실 수 없다고 공표가 나자마자 저녁 늦게까지 버블티를 마시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게 뉴스에 나왔고요. 교육부 장관이 서킷 브레이커가 6월 1일까지 늘어나면서 학교 일정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을 페이스북에 했는데 거기 제일 밑에다가도 학생들 버블티를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돼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적은 거예요. 모든 미용실하고 이발소가 문을 닫고요. 그전에는 문까지는 닫지 않았고 커트만 가능했었거든요. 뭐 파마나 뭐 염색이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자판기를 포함한 공원에 있는 모든 음식점들이 문을 닫습니다. 단지 공원에 있는 호커센터는 문을 닫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원과 가든과 자연보호구역의 주차장도 폐쇄된다고 합니다. 애완동물 샵도 폐쇄될 건데요. 애완동물 음식이나 애완동물 필요한 용품들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열어놓는 거는 호커센터랑 커피숍, 푸드코트인데요. 커피숍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카페 같은 커피숍이 아니고요. 싱가포르에서는 호커센터랑 비슷한 식당들을 커피숍이라고 하거든요. 슈퍼마켓하고 식료품점이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것들 열어놓고요. 뜨거운 음식, 그리고 요리된 음식, 빵 같은 걸 파는 데는 계속 연다고 합니다. 올드창키나 브레드톡 같은 거는 계속 연다고 해요. 약이나 퍼스널 아이템을 할 수 있는 가디언이나 왓슨 같은 것도 계속 열고요. 철물점도 열고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카페도 열긴 하지만 음료수만 파는 아울렛이 있으면 거기는 클로즈를 하고 따뜻한 음식이나 요리된 음식을 같이 파는 매장들은 계속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안경점을 열긴 하지만 그냥 방문할 수는 없고 꼭 예약을 한 다음에 예약한 사람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5월 4일까지 서킷 브레이커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에 나갔어야 했는데 서킷 브레이커가 6월 달까지 늘어나면서 5월 4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고 그 이후에는 여름방학이 땡겨지는 거예요. 여름방학이 땡겨져서 6월 1일까지 여름방학을 하고 6월 2일날 개학입니다. 6월 2일날 바로 학교 가는 건 지금 결정되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을 계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과 학교 가는 거를 병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텀3가 3주 가까이 늘어나게 되니까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미드텀 브레이크를 한 주 갖는다고 합니다. 올해 PSL이나 O레벨, A레벨 시험을 봐야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학년 말에 가르치는 주제들 그런 거를 가르치기는 하되 시험에서는 뺀다고 합니다. 아래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적어 놓을 테니까 혹시 부모님들은 참고하시고요. A레벨, O레벨 마더텅 테스트가 원래는 6월 초에 있었는데 그걸 다 6월 중순으로 옮긴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테스트 날짜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마트를 갈 때나 운동을 할 때 가족끼리 같이 가지 말고 꼭 혼자 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겼다고 해서 벌금이나 이런 건 없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집에 머물러서 감염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감염에 접촉되거나 하는 것을 예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가급적이면 집에 머물고 나가지 말고 꼭 필요해서 마트에 가거나 운동을 하러 나갈 때도 혼자 나가라고 합니다. 웹마켓이 우리나라 재래시장 비슷한 건데 웹마켓에 가면 과일이랑 채소가 더 신선하다고 웹마켓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웹마켓 통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거기서는 거리 지키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웹마켓에 가시는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네 군데 웹마켓에서는 앞으로는 싱가포르 주민등록 숫자 같은 싱가포르 아이디 넘버 끝자리를 홀수 짝수로 해서 홀수날이면은 끝자리가 홀수 번호인 사람만 갈 수 있고 짝수날이면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네 군데 웹마켓만 실시하고 있는데 상황을 봐서 슈퍼마켓 등으로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대형 빌딩들 위주로 열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모든 슈퍼마켓에서도 열검사를 하고 연락처를 제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테스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대요.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 부분이었어요. 최근에 확진자 숫자가 900명대, 1000명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한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 예전에 900명대까지 나올 때 그때는 수만 명을 검사해서 그 정도 나온 거잖아요.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테스트 수는 매일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한 1,500에서 2,000개 사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테스트가 됐대요. 그러면 검사 대비 감염자가 나오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미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검사하는 족족 다 감염자로 나오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만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분들은 더 집단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퍼질 확률이 훨씬 높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반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고 계속 생활했는데 하루 20명 정도 나오는 게 너무 적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는 오히려 찾기가 쉽잖아요. 한 명 나오면은 그냥 그 기숙사를 다 검사하고 방에 같이 머무는 사람들 다 검사하고 하면 금방금방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사실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거는 그렇게까지 찾아내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검사해야 될 사람을 쉽게 빨리 찾아내는 것도 어렵잖아요.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자체적으로 추가로 더 테스트 키트를 개발한다고 하고 또 수입을 한다고 하니까 테스트량을 훨씬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10,000단위는 테스트를 해줘야지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한 지역사회 감염이 얼마나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증상자나 가벼운 증상자도 얼마든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꼭 마스크 철저히 해주시고 사회적 거리 지키기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